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순서로, 우리가 오픈소스 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필수적인 도구인 Git이라고 하는, 코드 기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확하게는 이제,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도 부르는데, 우선은 이게 실습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 이 쉘 환경이라고 하는 터미널 환경을 같이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리눅스를 사용하고 계신 분께서는 Ctrl Alt T를 눌러서 이 터미널을 바로 여실 수가 있고요. 이제 맥북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 터미널 열기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를 사용하고 계신 분께서는 이제 WSL, 윈도우 서브시스템 for 리눅스였나요? 이 WSL이 지금 열심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WSL을 통해서 이 쉘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우선은 저는 조금 GUI를 통해서 Git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텐데 아무래도 그 동작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저는 커맨드 라인 중심으로 Git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너무 꼰모 같은 얘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훌륭한 개발자들이 그 커맨드 라인 중심으로 Git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쉘 환경에서 Git을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Git 설치하시는 법은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이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명령어, 민트색 명령어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는 여기다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가 git inside라는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git inside라고 하는 폴더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명령어를 배울 거예요. 첫 번째 git init 그리고 두 번째는 git status.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가 여기다 git init이라고 쳐볼게요. git init이라고 치면은 initialize empty git repository를 여기다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자세한 걸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없었는데 .git이라고 하는 그런 폴더가 생겼네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 .git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겼지요. 그래서 네, 제가 여기서 포인터를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git status라고 하는 명령을 쳐봅시다. 네, 기존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기다가 git이 초기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git status를 치면은 여기가 git 레포지토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git status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뜨고요. git init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에 .git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겼죠. 이 상황에서 git status라는 명령어를 치면 이 git이라는 프로그램이 현재 폴더가 레포지토리에 들어와 있구나 라는 걸 인식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여기에 우리는 마스터 브랜치라는 곳에 있고요. 어떠한 커밋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커밋할 거리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차근차근 브랜치는 무엇이고 커밋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커밋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보아 나갈 텐데요. 먼저 커밋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커밋이라는 거는 현재 상태의 스냅샷이라고 보시면은 저는 가장 올바를 것 같습니다. 소스 코드를 변경하면은 당연히 전체적인 상태가 바뀌겠죠. 그러면 스냅샷에 그 고유한 값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아까 이제 저희가 첫
첫 번째 시간에서 오픈소스의 중요한 조건은 원 저작자의 코드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변경사항을 그 위에 쌓아 올라가는 내용이 우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커밋이라는 거는 커밋이 한번 됐으면은 그 상황의 코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만 해요. 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나의 정보를 설정해야 돼요. 내가 커밋을 하는 거에 있어서 커밋을 할 때 여러분이 저작자로서 누구인지 그 정보가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주로는 이렇게 글로벌하게 이 시스템에서 어느 다이렉토리에서 git 명령어를 사용하더라도 이 유저네임과 이 유저 이메일을 사용할게요 라고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건데, 저는 실습을 위해서 여기서만 특별히 로컬 환경을 에서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저 이메일은 sudonym.com이라고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git이라고 하는 파일에 config라고 하는 컨피규레이션 설정 파일이 저장이 되는데요. 여기에 제 정보가 이렇게 등록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은 이제 git 스테이터스가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간단한 메시지를 적은 다음에 이거를 여기 file1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file1에는 hello world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git 스테이터스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네요. untracked file1.txt가 트랙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이 떴는데요. git은 파일을 이렇게 4가지 영역을 사용해서 관리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먼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스냅샷을 찍는 게 커밋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냅샷을 찍기 위해서는 이 커밋에 반영할 변경 사항들을 다 모아놓은 게 바로 스테이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된 변경 사항들은 여기에 있고요. 스테이지 되지 않은 변경 사항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 안에 파일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이런 명령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it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git 디렉토리에서 .git 디렉토리의 하위 항목 중에 하나인 오브젝트라고 하는 디렉토리에서 파일 형태의 그런 파일들을 한번 전부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keyvalue store 디렉토리인데요. 여기에는 아직 저장된 객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우리가 git add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스테이지 되지 않았었던 그런 변경 사항이 스테이지 되는 형태로 올라가게 돼요. git add file1.txt를 하시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git 스테이터스를 한번 쳐보세요. 기존에는 원래 이렇게 떴지만 이번에는 changes to be committed, 새롭게 커밋할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스테이지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알려주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내용이 추가돼야 될지 사실 우리가 아까랑 똑같은 명령어를 쳐서 찾아볼게요. 네, 이 git 오브젝트라고 하는 곳에 새로운 이런 파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파일이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스테이지 영역에 실제로 어떤 파일이 들어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네, 같은 해시 값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 등장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렇게 스테이지된 파일을 커밋을 해서 스냅샷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재 스냅샷을 우리가 add file1.txt라는 이름으로 스냅샷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냅샷을 찍으실 때 그 스냅샷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메시지를 같이 포함합니다. 네, 스냅샷을 찍었더니 여기서 메시지를 통해서 마스터의 root commit으로 add file1.txt 라는 메시지를 가진 커밋이 시작됐다라고 알려주죠. 이 상황에서 저희가 키밸류 스토어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키밸류 스토어에는 아까 이 하나의 파일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파일이 3개로 늘었어요. 네, 이렇게 새롭게 커밋이 지금 생성이 되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사실 이 커밋 아이디는 사실 각자 전부 다르게 생성되기 때문에 git log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하시면은 커밋들의 히스토리가 전부 나오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커밋을 한번 하는 걸 통해서 기존에 스테이지에 있었던 게 커밋이 되고 스테이지에 있었던 내용들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커밋이 가지고 있는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이 키밸류 스토어에 저장된 이 3가지 파일이 도대체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git cat 파일이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있었던 이 파일 해쉬를 보시면은 이 해쉬에는 hello world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구나. 그게 바로 이 파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두 번째로는 A2로 시작하는 파일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9, 7, 네, 이 파일은 보시면은 트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 프로젝트의 트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작성자는 이 사람이에요. 커밋을 한 사람은 이 사람이고 커밋 메시지는 이겁니다 라고 하는 커밋에 대한 파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커밋에 대한 파일의 해쉬 값이 우리의 커밋 로그가 바로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커밋에 들어있는 이 트리 값이 보시면은 이것도 저장이 여기에 같이 되어 있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내용이 무엇이 저장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은 이 파일 리스트와 이 우리 프로젝트에 어떤 파일들이 들어있는지 이 파일 리스트와 그리고 그 파일의 해시 값 여기 이 해시 값이죠. 이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이 해시 값을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 hello world라고 하는 값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변경사항을 확정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브랜치를 만드는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브랜치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브랜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heckout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develop이라고 하는 브랜치를 만들고 그 브랜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 git branch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해 보시면 develop과 master라고 하는 두 개의 브랜치가 있음을 보여줘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 실제로 이 브랜치가 어떻게 관리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모든 걸 관리하고 있는 git 다이렉토리 아래는 레퍼런스라고 하고 있는 이 파일도 존재하는데요. 여기에 heads라고 하는 거에 어떤 파일들이 있나 봤더니 develop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master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이 develop이라고 하는 레퍼런스랑 master라고 하는 레퍼런스에 뭐가 적혀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둘 다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그 commit log, commit hash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이 값이 이제 A2로 시작하는 커밋 값이 이 커밋 값이 여러분 이제 저희가 날짜, 뭐 이메일 이런 거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여러분이 만드셔도 이 커밋 해쉬가 달라질 겁니다. 하여튼 이 커밋 해쉬에 마스터와 디벨롭이 이 커밋 해쉬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체크아웃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헤드라고 하는 거를 살펴볼게요. 네, 이 헤드는 지금 레퍼런스 디벨롭 헤드에 디벨롭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아까 저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살펴봤을 때는 이 커밋 해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러면은 git checkout이라는 걸 통해서 master라는 걸로 해보시면은 브랜치를 옮겼는데요. 이 상황에서 헤드에 어떤 값이 저장되는지 보시면은 이번엔 마스터가 저장되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에 무슨 내용을 저장했는지 보면은 뭐 같은 커밋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즉 checkout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뒤에도 나올 텐데 체크아웃은 헤드를 일로 보냈다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체크아웃이라고 하는 명령어고요. 브랜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특정 커밋에 태그를 붙인 다음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그 다음으로 브랜치를 다시 디벨롭 브랜치로 간 다음에 몇 가지 작업을 더 해볼게요. 네, 우리는 디벨롭이라고 하는 브랜치에서 hello world 2라고 하는 내용을 파일 1에다가 덮어 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덮어 씌웠을 경우에는 덮어 씌우고 git 스테이터스라는 걸 확인해서 상태를 확인해 봤더니 파일 1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지금 알려줬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git diff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hello world라고 하는 문자열이 지워지고 hello world 2라고 하는 문자열이 새로 생겼어요 라고 저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비교하는 걸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은 사실은 현재 상태의 트리의 그 파일에 이 해쉬 값을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 해쉬 값들이 이 3b1a스로 시작하는 해쉬 값의 밸류와 그리고 1142904로 시작하는 파일의 밸류를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여기다 무엇이 다른지 출력하는 메시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스테이터스라 지금 빨간색으로 여기 unstage된 새로운 변경 사항이 생겼고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git add를 해준다면은 이 변경 사항이 초록색으로 바뀌고요. unstaged 영역에서 staged 영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처럼 우리가 또
키밸류 저장소에 어떤 게 추가되는지 보면은 새로운 파일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파일이 1로 시작하는 이 파일이네요. 그래서 1142904를 검색해 보시면 헬로월드2가 새로 생겼죠. 이 파일 1의 내용인 헬로월드2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번에는 이 변경사항을 또다시 확정을 해주셔야죠. 변경사항을 확정해주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스테이지 영역에 있는 거를 언스테이지드 영역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스테이지 영역에 있는 거를 언스테이지 영역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git reset이라는 명령어가 바로 그걸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파일 1을 스테이지드 영역에서 언스테이지 영역으로 지금 내리시게 되면 스테이터스가 원래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던 거에서 빨간색 표시를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키밸류 스토어에 있는 거를 삭제하진 않습니다. 이미 한번 캐시를 한 거죠. 다시 올릴게요. 다시 스테이지에 올리고 현재까지 이 스냅샷에는 당연히 아무런 변화도 없어야 되는 상태가 맞습니다. 이 스냅샷의 변화를 만드는 거는 새롭게 커밋을 하는 게 변화를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파일 1의 내용을 고쳤습니다라는 커밋 메시지와 함께 새로운 스냅샷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로그에 두 번째 커밋이 바로 들어오게 되고요. 첫 번째 커밋과 두 번째 커밋이 지금 들어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현재 작업 중 공간인 헤드는 디벨롭이라고 하는 곳에 붙어 있고요. 마스터는 그대로 A to D 커밋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특정 브랜치에서 작업을 하시면은 이 작업되고 있는 브랜치는 새로운 커밋이 쌓일 때마다 그 커밋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요. 헤드는 이제 그 현재 브랜치를 가리키고 있는 형태로 되게 되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헤드를 마스터로 옮기는 명령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checkout입니다. git checkout master라고 하신 다음에 git log를 보시면은 헤드가 현재 마스터로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디벨롭으로 checkout을 하신 다음에 git log를 확인하시면 헤드가 다시 디벨롭으로 붙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또 이 커밋 로그를 가지고 커밋 아이디를 가지고요. 이 커밋 아이디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커밋의 아이디에 현재 프로젝트의 파일은 이런 형태로 생겼어. 프로젝트의 모든 파일들은 이 트리로 생겼어. 이 트리가 어떻게 생겼는데? 라고 물어보면은 이 트리는 파일 1.txt가 1142904로 시작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형태야. 그건 어떻게 생겼는데? 그건 헬로월드2라고 생겼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현재 가장 마지막 이 로그 커밋은 부모 커밋이 있는데 부모 커밋은 이거야.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전에 상태가 어떤 건지 또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상태가 뭐였는지 알려줘봐. 라고 하면은 그 전에 상태는 이렇게 생겼었어. 차이가 하나가 있죠. 페런트라는 게 있고 이건 페런트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 이건 첫 번째 커밋이었기 때문에 페런트라는 게 없는데 그 다음부터는 모두 다 이렇게 페런트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보시면 메시지는 이거였고 작성자와 커미터는 이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나오죠. 네. 우선은 여기서 작성자와 커미터가 뭔지 이제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거의 작성자가 당연히 커미터입니다. 근데 이제 프로젝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스 코드를 작성한 사람이 커밋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작성자와 커미터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긴 합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커밋이 추가가 되고 나면 사실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새롭게 보자면은 키밸류 스토어에 원래는 4개가 있었는데요. 원래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
6개로 늘어났어요. 6개로 늘어난 거는 사실은 해당 커밋이 참조하고 있는 트리 정보가 자동으로 추가된 겁니다. 아마 0회프로 시작하는 이 파일이 그 트리 정보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커밋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B7으로 시작하는 게 바로 그 트리 정보, 새로운 트리 정보가 키밸류 스토어에 추가가 된 내용이지.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아웃을 통해서 우리가 헤드를 계속 옮겨 다닐 수가 있죠. 그래서 마스터로 갔다가 디벨롭으로 갔다가 마스터로 갔다가 디벨롭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명령어가 바로 체크아웃이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체크아웃을 브랜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커밋에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로그를 통해서 A to D라고 하는 커밋에 바로 우리 헤드를 붙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현재 바로 여기에 헤드가 붙은 상황이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게 어떤 브랜치가 아니라 커밋을 가리키고 있을 경우에는 작업 내용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현재 디태치드 헤드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브랜치에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는 안내를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디태치드 헤드에서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그냥 이번 브랜치는 템프라고 하는 브랜치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더 이상 이제 디태치드 헤드는 아니고 템프라고 하는 이제 브랜치에 우리 헤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템프라고 하는 브랜치.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상황에서 파일 1을 이렇게 또 바꿔볼게요. 파일 1을 바꾸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디벨롭에서도 바꿨는데 여기서도 뭔가 새로 바꾸게 된 거죠. 하여튼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변경사항은 당연히 스테이터스 환에서 빨간색 언스테이지 된 상황에서 add를 하면은 스테이지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표시가 지금 된 상황이고요. 스테이지를 하면은 키밸류 스토어에는 당연히 새로운 값이 저장이 돼서 하나가 7개로 늘었죠. 숫자가 7개로 는 상황이고요. 변경사항을 확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ix file 1.txt 네. 파일 1을 저장했고요. 우리가 이걸 좀 더 예쁘게 보기 위해서 git 로그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네, 보시면은 마스터 브랜치는 이 커밋에 있고 디벨롭 브랜치는 이 커밋이 있는데 너가 템프 브랜치에서 새롭게 작업을 해서 갈라진 커밋이 생겨버렸어.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 디벨롭에서도 이 파일 1을 고쳤고 우리가 템포럴한 이 브랜치에서 파일 1을 고쳤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고친 이 커밋이 맞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이제 알려줄 건데요. 이 상황에서 템프 브랜치를 디벨롭 브랜치를 템프 브랜치에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git이 자동으로 머지를 하다가 에러를 내뿜었어요. 에러는 아니고 컴플리트 메시지를 내뿜었는데요. 여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git status라는 명령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두 개의 커밋이 동시에 한 파일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컴플릿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중간에 머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발생한 문제는 여기에 머지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여기 저장이 되고요. 우리가 이 현재 이 머지 과정에서 Git이 컨플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파일 1을 이렇게 임의대로 고칩니다. 파일 1에 쓰여진 내용인 헤드, 나의 현재 템포럴 브랜치에서는 이렇게 고쳤는데 디벨롭 브랜치에서는 이렇게 고쳤어. 너 생각에는 어떤 내용이 맞는 것 같니? 어떤 내용을 쓰는 게 맞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만든 게 맞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우고 이 내용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바꿀 준비가 됐고, 기 스테이터스 했을 때는 빨간색 영역에 있었다가 이거를 더해서 파란색 영역으로 올라온 상황이 됐고요. 스테이터스를 확인했더니 여러분이 지금 해결할 컨플릭트는 전부 다 추가로 해주세요. 머지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커밋이라는 메시지 명령어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메시지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디벨롭 브랜치를 템프 브랜치에 머지하고 있습니다. 파일 1에서 충돌이 발생했으나 여러분이 이제 잘 잡았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저는 이 상태로 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내용들이 막 계속 추가되죠. 키밸류 스토어에 더 자세하게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메시지가 이제 커밋을 완료를 했고요. 마지막 커밋인 커밋 머지 커밋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머지 커밋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페런트가 이번엔 2개였어요. 왜냐면은 동시에 같은 파일을 수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2개의 페런트로부터 새로운 커밋이 지금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상황에서 아까 이제 그래프를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해주는 그래프 형태로 표현해주는 로그를 살펴보시면 마스터에서 2개의 커밋이 갈라져 나왔다가 하나로 합쳐진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컨플릭이 난 거를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네, 이 다음으로는 여러분 이제 원격 저장소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Git이라는 시스템은 이제 내가 혼자 개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픈소스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격 저장소라는 개념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원격 저장소에는 이제 다양한 프로토콜이 있는데 우선 편의를 위해서 파일 시스템을 원격 저장소로 사용하는 실습 과정을 거쳐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한 수준 앞으로 나온 다음에 현재 우리가 작업을 하셨던 그 Git Inside라고 하는 레포지토리를 이렇게 클론하도록 할게요. 클론은 이 저장소를 똑같이 다른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게 복사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장소가 존재하는 곳이 여러분의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서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는 내 컴퓨터에 존재하는 저장소를 내 컴퓨터의 다른 어딘가로 복사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내 컴퓨터의 다른 어딘가로 가볼게요. 이 상황에서 이 저장소에 등록된 리모트 원격 저장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살펴봤더니 오리진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원격 저장소를 의미하는데 현재 이 Git Inside 리모트라고 하는 저장소의 원격 저장소는 파일 시스템 상에서 이곳에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파일 시스템이 아닌 HTTPS 프로토콜이 될 수도 있고요, SSH 프로토콜이 될 수도 있고 Git 프로토콜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작업을 더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파일 2를 만들어 볼게요. 월드 파일 2를 파일 2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 2를 커밋 해보도록 할게요. 네, 파일 2 커밋 이제 잘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는 이 두 개의 레포지토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 첫 번째 git inside 저장소는 얘랑 별개로 동작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여기서 변경된 내용을 이 첫 번째 저장소에도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이를 위해서 원래 저장소로 복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우리 원래 저장소로 왔고요. 그 다음으로 이 저장소의 원격 저장소 중에 하나로 fu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새롭게 만든 저장소를 등록해보죠.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저장소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키밸류 스토어에 저장된 것들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명령 먼저 치고요. 그리고 우리가 fetch라는 거를 하시면은 이 fu라고 하는 원격 저장소, 즉 주소가 이렇게 되는 원격 저장소의 내용들을 업데이트 해봐라고 하면은 거기에 있었던 추가적인 내용이 업데이트된 상태가 내 키밸류 스토어에 추가가 됩니다. 근데 현재 내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파일 1.txt만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브랜치 모두를 주세요라고 하면은 리모트 저장소의 브랜치도 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리모트에 있는 리모트 저장소에 브랜치들이 표기됐잖아요. 아까 그거에 템프 브랜치를 머지 요청을 할게요. 그랬더니 지금 머지가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께 이 fetch와 머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도 존재해요. 그 명령어는 바로 풀이라고 하는 명령어인데요. git 풀을 하시면은 이 방금 하셨던 fetch and merge를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현재 헤드는 템프에 붙어 있고 이 템프는 이제 foo 템프랑 이제 똑같은 커밋인 24294ad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커밋은 파일 2를 더하는 커밋이 된 겁니다. 네, 우린 그 상황에서 다시 디벨롭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이 상황에서 다시 머지 템프를 해주시면은 디벨롭에도 반영된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 상태로 원격 저장소에 이 현재 저장소에서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명령어는 바로 push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push라고 하는 원격 저장소에 우리가 이 develop이라고 하는 브랜치에서 새롭게 작업된 거를 반영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걸 통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git inside 리모트에 가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develop 브랜치에 가셔가지고 요거를 살펴보시면 file 2를 추가하는 커밋이 develop 브랜치에도 지금 반영이 된 상황이죠. 우리가 아까 이 git inside A 저장소에서 B 저장소로 푸시를 했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겁니다. 네, 나중에는 이제 이거를 원격 GitHub에 있는 원격 저장소로 올리는 것도 이제 여러분이 꼭 해보셔야 됩니다.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봤는데요. 여러분 GitHub에서 사용되는 pull request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Git 사용법을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까 우리가 fetch하고 원격 저장소의 내용을 fetch한 다음에 머지하는, 여기서 fetch한 다음에 머지하는 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pull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메인테이너가 있다면은 이분은 이분대로 작업을 할 거고 저는 저 나름대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작업한 내용을 풀 해가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게 바로 풀 리퀘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오픈소스 활동을 할 때는 이렇게 Git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레포지토리에서 작업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GitHub의 원격 저장소, 여러분의 원격 저장소에 푸시를 해서 반영을 한 다음에 여러분의 원격 저장소로부터 풀 해가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을 그 해당 오픈소스의 메인테이너 분께 보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풀 리퀘스트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Git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가지 추가로 해볼 명령어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걸 해보는 거를 이제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 Git에 관련한 모든 내용은 바로 이 페이지에 전부 저장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네, 한번 들어가 보죠. SCM. 네, 여러분 여기 Git에 대한 모든 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페이지도 이제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여러분께 코드카데미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은 코드카데미에 Git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실습형으로 정말 쉽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사용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이 Git 사용법을 익히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맨드 라인 명령어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려우셨다면 반드시 코드카데미에 들어가서 이걸 해보시고요. 그래도 좀 어렵다 싶으면 그때 GUI를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섭이었습니다.